자, 이번 시간은 능동적인 가온법을 시행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가온법 중에서도 외부, 신체 외부를 통해서 열을 가하는 방식 중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자, 바로 애프터 드랍 현상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단 열을 가합니다. 그런데 몸통을 사지보다 더 먼저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지나 몸통이 동시다발적으로 따뜻해지거나 사지 쪽이 더 먼저 따뜻해지게 되면요, 이런 애프터 드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프터 드랍이 도대체 뭔지, 이게 왜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능동적 가온법 방식 중에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게 First Warm Ai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자, 뭔가 환자분은 이제 튜브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튜브 안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 공기가 바로 따뜻합니다. 따뜻한 공기 안에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이제 담요를 덮듯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도 쓰거든요. First Warm Air Blanket이라고도 하는데, 담요인데 그냥 담요가 아니라 계속 이제 열이 공급되는 공기로 가득 찬 담요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요, 우리가 이 살짝 이 말단을요, 먼저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부터 먼저 데우는 방식을 쓰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피부를 통해서 직접 열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 외부를 통해서 열을 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능동적인 방식 중에서도 external rewarming이 되는 거죠. active external rewarming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능동적 외가온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성적으로 저체온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탈수를 또 동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혈량증 유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일단 외부에서 신체로 열을 가해주는 방식을 씁니다. 자, 이때 이 말단부터 데워지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데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 텐데, 자, 이 말단의 피부 쪽에 있는 혈관에는요, 어떤 혈액이 가득 차 있냐면, 일단 중심부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갑고 또 산혈증에 가까운 혈액이 쌓여 있죠. 자, 아무래도 중심 쪽에서 멀어졌으니까 산소도 뭔가 잘 공급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조직들이 막 산소를 빨아먹었겠죠. 그래서 pH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축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추위를 제거하는 거죠. 열을 이 말단에 공급해 줬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막 유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심 쪽에서 말단으로 피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차갑고 산혈증인 이 체액이, 그러니까 그 혈액이 중심 쪽으로 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열을 내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심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애프터 드랍이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혈량 상태가 동반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더욱더 이제 중심에서 이 혈액을 뺏겼기 때문에 저혈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관상동맥으로 유입되는 혈액의 양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관류가 잘 안 되게 되면, 자, 심장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심실부정맥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심실세동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Vfib.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재가온을 시켰는데도 오히려 새로운 심실세동, 심실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왜 가온을 해줬는데, 이 중심부터가 아니라 말단과 중심을 동시에, 아니면 말단부터 데우게 되면 이런 재가온 중에서 심실세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실제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나 아니면 우리 애프터 드랍 현상을 따졌을 때도 여러모로 우리가 외부에서 가온을 해줄 때는 적어도 중심부부터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능동적 내가온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우리 신체 내부를 통해서 열을 공급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기도를 통해서 따뜻하고 습윤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도 있고요. IV를 통해서 따뜻하게 되어진 플루이드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능동적, 열을 가하긴 하지만 신체 내부를 통해서 가온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